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자, 현재 시간 4월 7일 오전 10시 59분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잘 대응하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번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어디가 중요하다, 혹시라도 알트코인들 이 부분이 깨졌다라고 하면은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잘 대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실질적으로 실제 이 손실을 보게 되면은 객관적인 시선이 깨지게 되고 주관적으로 계속해서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대응이 실제로는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시장 살펴보고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알트코인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을지 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내용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오늘 오전 새벽이었죠. 새벽 3시에 3월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강한 하락 압력을 좀 키워오면서 비트코인도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영상에서 항상 강조드렸던, 그러면서 이 채널의 하단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서부터 하락폭을 키워주고 있는데, 자, 어제 내용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제가 또 요약본을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파월이 이미 0.5bp 인상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언급은 있어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0.5bp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느 정도 선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양적 긴축인데, 최근 발표된 연준의 의장과 부의장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연준의 의원들까지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대차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입니다. 자, 양적 긴축이 시사가 되면서 비트코인도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은 정말 간단하게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역시 이게 아니라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FOMC, 3월에 FOMC 회의록 기사가 나와주면서 하락폭을 키우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채널 라인도 충분히 깨질 수가 있다. 우리가 매수랑 매도를 잡아갈 때는 여기에 바닥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올라왔을 때 매수를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여기가 바닥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매수를 하겠다는 건데, 이 라인에서 이 하단 라인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하락폭을 더 키우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급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절대 바닥을 예측하지 마라. 여기가 아니라 이 위에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고, 여기는 오히려 반대로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물론 대응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응을 못 하신 분들도 정말 많겠죠.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 자, 우선 오늘의 비트코인 체크 포인트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현재 이 채널의 하단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서 이 채널의 하단 라인을 반대로 지금은 저항을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이 가격대 위로 올려와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바로 말아 올려주는 상승이 나와줘야 되지, 여기서 시간을 끌겠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하락을 보여주겠다라는 움직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상승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어디를 봐야 될까? 제가 그것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 매물대입니다. 자, 매물대가 오늘 커뮤니티에도 말씀드렸던 42.5K, 여기는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현재 42.5K 라인이 매물대가 가장 두텁게 쌓여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현재 여기서도 42.5K를 간당간당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저는 이 라인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상승 돌파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42.5K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급락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여기를 강하게 저항받아줄 자리입니다. 자, 이 과거에도 보면은 42.5K가 매물대가 정말 두터운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여기를 뚫어주지 못하게 되면은 급락으로 이어졌던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이 라인을 이탈했을 때 급락이 이어지고, 여기서도 이 라인을 지지받았지만 이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급락으로 이어지는 자리,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을 때는 급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결국 이 매물대라고 하는 게 거래량이 가장 활발하게 나왔던 자리를 우리가 매물대라고 하고, 이 매물대라는 것 자체가 개인이든 기관이든 누군가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매물대 라인입니다. 자, 42.5K를 꼬리 형식으로 잠깐 깨고 바로 말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정말 V자 반등의 형식으로 급하게 반등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몸통을 마감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만약에 42.5K를 깨고 정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물론 전체 다 손절하라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종목을 전체 다 손절했을 때 현재 구독자님께서 손절했던 그 종목이 다음날에 이렇게 리퍼리움처럼 튀어 오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멘탈이 무너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42.5K를 이탈했을 때는 절반 정도는 손절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 물을 타서라도 빠져나올 수 있지, 여기서 계속해서 버티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오히려 리스크만 더 키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하게 이제 좀 저점이 있구나 싶어서 계속해서 물을 타게 되면은 오히려 더 리스크만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알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알트코인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영상 하나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세를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추세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정말 이런 기본적인 차트 역시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저는 이 추세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에서 이 하단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이 하락 추세에서 상단 라인을 돌파했을 때는 이때는 매수 포지션으로 잡아갑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예를 보면은, 자, 현재 7월 21일부터 자, 이 구간을 추세로 이어봤을 때는, 자, 첫 번째 상승이 시작했던 이 전환점과 그 다음에 첫 번째 저점을 이었을 때 상승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추세를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매도 포지션으로 잡아간다. 추세를 이탈했다라고 해도 기술적으로 반등은 한번 나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거는 먹지 말자는 겁니다. 결국은 추세를 이탈을 하면은 하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상승 추세를 다시 돌파해서 이 위로 올려주지 않는 이상은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크다. 자,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게, 현재 여기서도 이 추세,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을 이탈을 했는데도 이거 먹어보겠다고 접근하다가 이런 식으로 손실 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추세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분명 상승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멘탈이 털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제가 대응법에 대해서 추세를 이용한 간단하게 정말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있는 그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트코인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알트코인도 제가 엠브를 예를 들어서 이 추세 하단 라인을 그려드리면서 혹시라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알트코인 종목이 이런 펌핑 구간에서 전량 털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 하단 추세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먹으려다가 이런 큰 손실 본다라는 겁니다. 자, 알트코인 다루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지금 너무 무섭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어떤 매력을 느끼고 이 시장에 들어왔습니까? 바로 변동성입니다. 지금 같은 이런 하락은 우리는 정말 수도 없이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한 상승 역시도 계속해서 나와주는 게 이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자, 우리가 알트코인을 진리카로만 예를 들면은 작년에 야, 여기는 진짜 절대 안 온다, 야, 여기는 진짜 안 돼, 그냥 끝났어 라고 하던 라인까지도 올라와 줬습니다. 진리카는. 그게 뭔 말이냐면, 제가 처음에 42.5K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가 아니더라도 최소 절반 정도는 손절로 대응을 하면은 분명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열리게 된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진리카처럼 그 시간이 조금은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드 관리만 잘해서 이런 부분에서 물만 탔어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던 그런 코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 그럼 지금부터는 이 라인, 오케이, 알겠다, 이 라인 이탈하는 거 나도 봤다, 근데 너무 무서워서 조금 더 낮은 손실에 매도를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버티다 보니까 손실이 커졌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알트코인들이 하나 두 개씩 차트가 하나 둘씩 꺾이는 게 보이기 시작을 했다. 자,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 알트코인들이 주봉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될 코인들은 주봉이 무너지지 않은 코인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봉이 무너지게 되면은, 자, 주봉이 이 전봉의 저점 라인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이 지금 다음 지지 라인이 이 하단 라인에 잡히게 되기 때문에 이 바닥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 어디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예측의 범위이지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메탈이라는 코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자, 혹시라도 지금 메탈, 자, 이런 데에 물렸다, 이런 데에 물렸다, 자, 지금 저점인 것 같은데 물을 타도 되냐? 지금 물 타면 안 됩니다. 네, 물론 여기서 강하게 반등 나와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기준점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예측의 범위이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옛날에도 제가 비트코인 과거 차트를 가져와서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차트가 정말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 과거에, 자, 이때입니다. 이때가 비트코인 15년 11월달 이때 주봉 차트인데, 이때도 주봉이 윗꼬리를 길게 남겨주고, 자, 윗꼬리를 길게 남겨주고 이 봉의 저점 라인을 깨는 장대 음봉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지금 나와준 이 저점 라인이 여기에서, 자, 현재 구간에서 이 라인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근데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는 이 다음에 나와주는 양봉, 정말 지금 나와준 이 주봉상 이 장대 음봉, 자, 이 전봉을 깬 장대 음봉이 단순히 개미털기의 움직임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와주면 이 양봉을 기준 삼아서 다음 봉 시가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열린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를 그냥 단순하게 이제는 바닥이겠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봉에서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빠져주는 봉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는 항상 이 양봉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뭐라 말씀드렸었습니까? 이렇게 비트 빠져주고 있는데 유독 버텨주는 코인들이 있을 거다. 그런 코인들은 주봉이 전봉의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강력한 상승 의지를 보여주는 코인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촬영하러 들어오기 전에
주봉이 전봉의 저점 깨지 않는 코인들 다 조사해서 왔습니다. 휴먼, 아르고, 모스, 도지, 피르마, 센티넬, 질리카, 메타디움, 저스트, 메디블로, IOST, 스톰엑스, 에브리피디아, 리퍼리움, 아토큰, 썬더, 엠블, 캐리, 메인프레임, 이케시까지. 자, 그리고 카바가 주봉이 잘 버텨주고 있고 어제 비트코인 미친듯이 빠졌는데 가격 방어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카바. 제가 정말 옛날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라 이런 하락장에서 버텨주는 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코인들 집중해서 봐야 되고 그런 코인들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카바가 지금 너무 잘 버텨주고 있는데 카바가 4월에서 5월달에 이슈를 정말 많이 끼고 있습니다. 저는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이런 이슈를 끼고 있고 계속해서 버텨주는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코인이 상승분을 가장 많이 받아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에서 모든 코인들 다 똑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읊어드린 그 코인들도 다 동일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주봉이 아직 진행 중인 봉이라는 겁니다. 이 주봉이 종가 마감하는 것까지 봐야 되고 그 기준선이 자, 이 전봉이랑 이 종가 기준이 짧다라고 하면은 그 기준은 이렇게 해서 손익비가 정말 좋은 자리가 잡히게 될 겁니다. 자, 과거에도 똑같은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큰 하락이 나와줬을 텐데 자, 밀크입니다. 밀크 이때 보면은 작년입니다. 12월 2일, 3일, 4일, 5일, 6일 자, 이때 도지 캔들 나오고 자 이거 아래 꼬리 보십시오. 아래 꼬리 보면은 이 가격 대비 이 고점까지가 75%까지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자, 비트코인으로 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12월 2일, 3일, 4일, 5일. 자,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지금 27%까지 빠져주는데 이렇게 버텨주는 코인들이 하나 두 개씩 있다는 겁니다. 그런 코인들이 이런 상승분을 받아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런 코인들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최대한 또 빨리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자, 어떤 코인이 좋다, 어떤 코인이 올라갈 거다라는 막연한 예측보다는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이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절대 믿지 마시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댓글에 진짜 골치 아프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 있으면은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보이면 제가 영상으로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랑 같이 영상 보고 공부하시면서 이 시장 계속해서 끝까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